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의미 있는 우연입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였던 카를 융이 동시성이라고 이름 붙인 바로 그 현상 말이죠.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누구를 딱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단어가 머릿속을 막 맴도는데 라디오를 켜니까 바로 그 단어가 흘러나오고요. 정말 신기하죠? 이게 그냥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걸까요? 사실 이런 기이하면서도 뭔가 의미심장한 경험들 우리 삶에서 꽤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 현상을 정말 깊이 파고들어서 이해하려고 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바로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카를 융입니다. 융은요, 이런 우연들이 그냥 뭐 확률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봤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세계와 바깥 세상이 의미 있게 딱 하고 연결되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 동시성 이론을 탄생시킨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융에게는 한 여성 환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너무 이성적이라 치료에 전혀 진전이 없었어요. 꽉 막혀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환자가 자기가 꿈에서 황금풍뎅이를 선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녀가 그 꿈 이야기를 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정말 바로 그때 융의 등 뒤에 있던 창문에서 뭔가 툭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융이 창문을 열어서 날아든 걸 잡아보니까 세상에, 그건 바로 한 마리의 풍뎅이였습니다. 근데 그냥 풍뎅이가 아니라 꿈속의 그 황금 풍뎅이와 아주 비슷한 금녹색을 띤 풍뎅이였던 거예요. 이 사건 하나로 그 환자의 단단했던 이성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바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융이 만들어낸 개념이 바로 동시성입니다. 자, 동시성이 뭐냐면요.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두 사건이 의미로 연결돼서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을 말해요. 꿈속 풍뎅이가 현실 풍뎅이를 불러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두 사건이 환자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죠.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딱 떠오릅니다. 아니, 이렇게 지극히 주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신비롭게까지 느껴지는 경험을 과연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에 그 답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군나르 리프슐레거라는 한 심리학자가 심리치료 중에 일어나는 바로 이 동시성 현상을 제대로 한번 연구해보기로 한 거죠. 와, 드디어 이 신비한 현상에 대한 데이터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연구팀이 뭘 했냐면요. 실제 심리치료 현장에서 보고된 동시성 사례 46개를 모아서 분석했습니다. 설문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기존 문헌들도 다 뒤져서 사례를 모은 거죠. 그리고 이 현상들이 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또 치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에 포함된 사례 중에 정말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요. 한 치료사가 있었는데 환자가 계속 똑같은 얘기만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거 완전 막다른 길이네 라고 생각했대요. 바로 그 순간 환자 가방에서 내비게이션 목소리가 흘러나온 겁니다. 막다른 길입니다. 유턴하십시오. 와, 정말 소름 돋죠. 이 어마어마한 우연의 일치 덕분에 꽉 막혀있던 치료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46개 사례를 쫙 분석해보니까 과연 어떤 놀라운 패턴들이 나타났을까요? 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동시성은 주로 어떻게 경험될까요?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절반이 넘는 52%가 어떤 예감이나 직감, 그러니까 촉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 경험하는 경우가 37%로 그 뒤를 이었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동시성이라는 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직관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 내면의 경험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 사건은 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났을까요? 와, 이것도 놀랍습니다. 무려 76%, 압도적으로 많죠? 이게 다 아까 그 내비게이션 사례처럼 외부 세계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사건의 형태였습니다. 마치 우리 마음속 상태가 바깥 세상의 어떤 구체적인 사건과 공명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례를 보면요. 동시성이 꼭 동시에 일어날 필요는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환자가 꿈에서 구더기를 보고 막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상담을 하다가 문득 깨달은 거죠. 그 구더기가 나비로 변하는 성장과 변화의 상징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보세요. 꿈이라는 사건과 상담에서의 깨달음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의미 있게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마 가장 놀라운 발견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이 숫자예요. 네, 무려 90%가 넘는 사례에서 이 동시성 경험이 치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치료사와의 관계, 치료 과정, 심지어 환자의 삶 전반에 말이죠. 이건 정말 엄청난 발견입니다. 동시성이 그냥 신기한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치유와 성장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렇다면 왜 이 현상이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 놀라운 긍정적 효과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연구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중요한 건 사건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 사건을 치료사와 환자가 어떻게 다루느냐, 바로 거기에 모든 게 달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바로 치료사의 반응이었습니다. 치료사가 이 기묘한 우연을 존중하면서 그 의미를 환자와 함께 탐색하려고 할 때 그건 치료의 엄청난 돌파구가 됐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에이 그냥 우연이겠죠 하고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면요. 환자는 오히려 더 혼란에 빠지고 정말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이건 그렇게 놓쳐버린 기회에 대한 정말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아들을 사고로 잃은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죽은 아들의 무덤에 갔다가 불쾌하게 새똥을 맞은 경험이 있었죠. 시간이 한참 흐르고 상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상담실 정원에 있는 까치를 보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일조리는 거예요. 또 시작이군. 하지만 상담 시간이 다 끝나버려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그에게 까치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연구는 아주 간단한 3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이런 현상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는 것. 둘째,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지 혼자 끙끙 앓는 게 아니라 함께 탐색해보는 것. 그리고 셋째, 이런 이상한 경험을 털어놔도 괜찮다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바로 이 3가지입니다. 결국 동시성이라는 건요, 어쩌면 우리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아주 의미 있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는 우연이 아니라 자, 잠시 멈춰서서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봐 라고 말하는 일종의 초대장 같은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최근 당신의 삶에는 어떤 의미 있는 우연이 있었나요? 당신의 삶은 지금 당신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